이번 시간에는 명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원이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반드시 학습 목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원을 시작할 거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학습 목표 읽으세요. 지금 나만 일시정지한 거 아니지? 몇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섯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뭔 얘기야? 구별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봐보면 너무 깊게 다루지 말고 직관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간단히 다룬다, 간단한 것만 다룬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역시 단원의 난이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참, 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의 목적은 참, 거짓 판별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나는 여자다. 맞다 틀리다? 맞다. 천상 여자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또 귀요미. 그러지 말고 3.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자, 얘가 틀렸지.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별을 한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명제가 맞죠? 어떤 명제? 그렇지.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령문이나 뭐 감탄문, 의문문, 또 사람이니?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명제다 아니다? 아니다. 애매모호한 문장들은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유나는 귀요미다. 자, 이거는 공리입니다. 공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다음 조건은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어떨 땐 참, 어떨 땐 거짓, x 값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조건의 목적은 진리집합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선생님, 진리집합이 뭔가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달딱지 예제 보면 x제곱이 1이래요. 자, 얘는 x에다 1을 넣어주면 참이지만 4를 넣으면 거짓이죠. 즉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고 있으니까 자, 얘가 뭐다? 조건. 조건의 목적은 뭐다? 진리집합 찾는 거. 자, x에다 뭘 넣어줘야 참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 즉 방정식의 해가 결국은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할 건 미지수 x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이야? 아니에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은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조건이 아니라 x에다 뭘 넣든 항상 성립하는, 그렇지, 얘는 뭐야? 항등식이 되는 거죠. 미지수 x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항등식이 명제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뒤에서 배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자, 얘가 명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뭐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이 조건에 해당하겠네요. 이번에는 P, Q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명제니까 당연히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게 목적이겠죠. 내용 살펴보면 P, Q 두 개의 조건이 이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를 우리는 가정,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Q를 결론이다라고 부르고 P면 Q이다를 기호로는 P 화살표 Q다라고 나타냅니다. 다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렇죠.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짝대기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참이란 뜻이고, 거짓이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나타내주면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선생님,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심할 건 가정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결론이 참인지 아닌지만 따져주면 돼요. 다시 가정은 무조건 뭐다? 참. 그 조건 하에 결론이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주는 게 P면 Q이다. 참, 거짓, 판별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떨 때가 참이고 어떨 때가 거짓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사이에 이런 식의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자, 그때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붕어이면 물고기다. 붕어가 물고기 안에 포함되는 거 맞죠? 자,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겠네요. 빙고. 자,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예를 반례라고 부릅니다. 반대가 되는 예라는 뜻입니다. 반례는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반 애들은 60kg 이하다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게 거짓이래. 그 거짓이 되는 예를 뭐라 그런다고? 반례. 자, 근데 우리 아까 가정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했지. 그 상태에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반례는 우리 반 중에서 예를 들어 100kg짜리를 골라야지 옆반 가서 100kg짜리를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 우리 반이다라고 하는 건 만족해줘야 된다고. 이해했나요? 다시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뭐가 아닌 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예를 우리 반례라고 부른다는 거. 달딱지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는 1이라고 하는 조건과 x제곱은 1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어떻게 판별한다?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우리 가정의 진리집합이 뭐죠? 그렇지. 1이죠. 자, 그 다음에 결론. x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자, 보다시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죠? 자,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례. 아까 얘기했었죠? 뭐는 만족해야 돼? 가정은 만족해야 돼. 왜? 가정은 무조건 참인 거니까. 그 상태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예. 그거를 반례라고 부른다. 집합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P는 만족한 상태에서 뭐가 만족하지 않아야 돼? Q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색칠한 부분, 즉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거고 차집합은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P교 Q이여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달딱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4점짜리 기출문제인데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는 만족해야 돼? 가정은 만족해야겠죠? 즉 x는 뭐보다? 루트 200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만족하면 안 되죠? 자, 따라서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루트 200이 대충 14점 얼마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결국 뭐부터 뭐까지지? 15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자, 자연수의 개수 100에서 15 뺀 다음에 양쪽 등호 다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 답은 몇 개다? 86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부정은 쉽게 얘기하면 여집합 개념입니다. 즉, 나머지 전부를 뜻하는 거죠. 첫 번째,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우리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not P 원래 P를 부정을 했다? 근데 그걸 다시 부정을 했어. 그럼 원래 뭐가 되는 거야? 다시 P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명제 P가 참이었다 그러면 그것의 부정 나피는 뭐가 되는 거고? 거짓. 원래가 거짓이었다 그럼 그것의 부정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다 라고 했다고 치면 not P, 부정의 진리집합은 아까 여집합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달딱지 예제로 우리 부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유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죠. 자,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나 사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뭐 해볼까? 부정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유나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명제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할 것. 부정을 하라고 했더니 유나가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제 조건은 건들지 말고 뭐만 부정하면 돼? 그렇지. 결론만 부정하면 되는 거야. 다음 1은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1은 홀수이다. 자, 이거 맞아 틀려?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려요. 왜냐면 자연수 범위에서는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때는 맞겠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틀렸겠죠. 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은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 라고 해줘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x가 2보다 크다를 부정하라고 하면 보통 x가 2보다 작아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소관계는 크다, 작다, 또 뭐가 있다? 그렇지, 같다까지 있는 거죠. 우리 부정은 여집합 개념이라고 했어. 따라서 크다를 부정하면 나머지 전부 작다 또는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까지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설마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이러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학 공부할 때는 어떤 공식이나 결론을 과정이나 상황의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점심하고 저녁을 먹을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밖에 없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점심에 뭐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소고기 먹고 저녁에도 소고기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아니면 돼지 먹고 소 먹고, 아니면 돼지 먹고 돼지 먹고.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텐데, 자, 첫 번째, 점심에 먹은 것도 소이고 저녁에 먹은 것도 소죠. 자, 내가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정은 뭐라고 했지? 여집합 개념이라고 했지. 즉 얘네들이 될 텐데, 자, 말을 만들어 보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자, 따라서 돼지 또는 돼지라고 쓸 수 있겠지. 즉 소 부정하면 돼지. 그리고 이고 and를 부정했더니 뭐가 됐어? 또는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집합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P 그리고 Q, 집합은 P 교집합 Q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P 그리고 Q를 부정을 했어. 자, 앞에 물결 표시 보이죠? 자, 그러면 집합으로 이해하면 부정은 여집합 개념이니까 P교 Q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여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리고 Q여라고 쓸 수 있어요. P여 not P, Q여 not Q.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또는. 자,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또는. 거꾸로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다음 달딱지 예제. 2개의 조건 P, Q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 문제 풀 때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수직선상에다가 표시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P가 3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not P, 그것의 부정은 얘 빼고 나머지 전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not P에 해당하겠죠. 자, 식 한번 써볼까요? 진리집합, P의 이어집합 되겠지. 자, 그리고 걔는 X가 있는데 어느 부분?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부분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다음 P 그리고 Q래요. P 먼저 그려봅시다. 3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어디? 7보다 크거나 같아. 자, 얘가 누구야? P. 다음 Q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거는 P 그리고 Q니까 공통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지. 진리집합 한번 써봅시다. P, Q. 자, 얘는 X가 있는데 그 X는 어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다 라고 쓸 수 있지. 다음 P 또는 not Q래요. 일단 P부터 그려보면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어디?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P가 되겠죠? 다음 not Q. 아까 우리 Q가 이 부분이었죠? 자, 그럼 not Q는 얘 빼고 나머지 전부인 거니까 자, 어떻게 써주면 돼? 0보다 뭐한 부분? 작은 부분. 그 다음에 5보다 뭐한 부분? 큰 부분이다 라고 not Q 표시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또는 이래요. 그럼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라고 쓸 수 있죠. 써볼까요? P 또는이니까 합집합 not Q는 Q의 이어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고 X가 있는데 자, 그 X는 어디야? 3보다 작거나 같아. 또는 X가 어디? 5보다 크다 라고 쓸 수 있지. 다음 달딱지 문제. 실수 A, B, C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요. 자, 이걸 부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셋 다 뭔 얘기야? 그렇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얘가 0이란 얘기는 A하고 B하고 같다는 얘기. 얘가 0이란 얘기는 B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 그리고 C하고 A하고 같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다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같다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 다르다잖아, 그치?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시하는데 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사실 A는 B하고 같다 이고 B하고 C는 같다 이고 C하고 A는 같다. 자, 얘를 줄여서 쓴 거란 말이야. 따라서 쟤를 부정하라고 했으면 A하고 B하고 다르다. 이고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다르다. 이고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C하고 A하고 다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즉, 3개가 다 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몇 개만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만 달라도 되고 아니면 2개가 달라도 되는 거고 아니면 3개가 다 달라도 되는 거고 무조건 3개가 다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까 살펴봤던 이 상황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도 소고기 먹고 저녁에도 소고기 먹은 소이고 소이다를 내가 먹은 모든 고기는 소고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의 부정인 이 3가지 케이스. 자, 걔는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어떤 고기는 뭐다? 그렇지, 돼지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즉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 당연히 소를 부정하면 돼지가 되는 거죠. 모든은 말 그대로 모두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은 영어로 exist. 들렸니? 즉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돼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not p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 되려면 그것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 거짓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반 모든 학생은 70kg 이상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다 70kg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거짓이 되려면 다 70kg가 안 넘어야 돼? 아니지. 한 명이라도 안 넘으면 그때는 거짓이 됩니다. 자, 그 거짓이 되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었지? 발레다라고 불렀었죠.
다음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려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즉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짓이 되려면 아무도 없으면 거짓입니다. 역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반 어떤 학생은 70kg 이상이다. 어떻게 해야 참이야? 그렇죠. 한 명만 있으면 오케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이야? 그렇죠. 없으면 그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달딱지 예제로 연습해 봅시다. 2013 공부 3점짜리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를 부정을 했을 때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k 값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그렇죠. 크거나 같다죠.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요. 결국 마무리 계산은 판별식으로 하겠지만 우리 제대로 좀 풀어봅시다. yy 붙여주면 우리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항상 크래. 그럼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것까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되겠죠. 자, 따라서 중근 아니면 허근을 갖는 경우인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판별식으로 하는 거죠.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반절의 제곱 81 마이너스 띠릭 해주면 k. 자,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8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서는 k의 최소값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이다? 81이다 라고 풀 수 있겠지. 모든과 어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대표 예제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어떤 실수일 때랑 모든 실수일 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모든 실수일 때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A 집합이라고 해보고 이 뒷부분을 B 집합이라고 하면 A에 해당하는 모든 X에 대해서 B도 성립이 돼야 된대요. 무슨 얘기야? A가 B에 이런 식으로 쏙 포함이 되면 된단 말이잖아.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A 집합이 현재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B는 주어져 있는 A 집합을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마무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는 A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같은 숫자인데 안쪽이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바깥의 부분이 안쪽을 포함하지 못한 상황이잖아. 따라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오른쪽은 A 플러스 2는 현재 3보다 작아야 돼. 자, 그리고 등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같은 숫자일 때 둘 다 색칠이니까 자기는 자기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값 정리해주면은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뭐하고 크고 넘기면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실수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려면 많이도 필요 없다고 했지. 뭐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즉 A 중에서 B를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대. 그게 뭔 얘기야? 그쵸? 공통부분이 뭐?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얘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B 집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집합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A 집합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A 집합을 저기 왼쪽에서부터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커질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등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는 색칠, 하나는 구멍인데 둘이 같은 숫자면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만나는 거야? 그렇죠. 요렇게 A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만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는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도 되죠. 자, 둘 다 3인 상태에서 색칠이니까 같은 순간에는 딱 3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A값 정리해보면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7보다 큰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인 거니까 총 몇 개다? 10개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부정, 여집합 개념을 배웠으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아니래. 그럼 뭐 하면 돼? A 교 B가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볼게요. 현재 어떤 그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B 집합이 있는데 내가 그릴 A 집합이 얘랑 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면 안 만나겠죠? 또 요런 경우도 안 만나는 그림이잖아. 자, 얘는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같아도 돼, 안 돼? 자, 얘가 마이너스 5,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5인 경우에 하나는 구멍이고 하나는 색칠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지. 자, 이때는요. A가 3보다 커야 안 만나는 거야. 자, 그리고 등호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둘 다 3인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수직선상에다가 정리해주면 3보다 뭐 하면 된대? 크면 된대. 그리고 얘는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자, 두 개의 집합이 안 만난대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요렇게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 부분인 경우에는 A 교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기출문제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네요. 그리고 조건 P가 X는 짝수 또는 6의 약수다라고 나와 있고 not P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not P의 진리집합은 이것의 뭐죠? 여집합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먼저 not P를 구하고 나서 그것의 진리집합을 구해도 되겠죠.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P를 부정해 봅시다. X는 짝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자연수 집합이니까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1, 3, 5, 7.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어야 돼. 1, 3, 5, 7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5하고 7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는 5하고 7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다? 10이다 라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세 개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보래요.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걔네들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그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실수 범위의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에다가 각각의 진리집합을 그려서 포함관계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P는 절대값이 4보다 크대요. 자, 이거 여기다 한글 써봐. 가해죠, 가해. 자,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뭐하고 작아. 그 다음에 어디? 4보다 큰 범위. 자, 얘가 누구야? P가 되겠죠. Q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사이가 되겠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누구야? Q가 되겠네요. 다음 R은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게 R. 기억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려면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포함관계 성립하면 되겠죠? 즉, Q는 R에 포함되는 거 맞아? 맞네요. 기억은 오케이. 니은
P, 검정색 부분이 not Q. not Q란 얘기는 자, 얘하고 요거죠. 자, 검정색 부분이 현재 빨간색 부분에 포함되는 거 맞네요. 디귿 R, 핑크색 부분이 not P. P가 아닌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핑크색이 초록색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그래,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니은 2번. 다음 문제, 주어져 있는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 역시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포함관계,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 성립하면 되겠죠. 역시 부등식 주어져 있으니까 수직선상에다가 그린 다음에 포함관계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는 4보다 크대. 얘가 P. 그리고 P는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Q는 O-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포함하려면 O-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얘가 Q. 그리고 Q는 R에 포함이 돼야 된대. R은 봤더니 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의 범위죠.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을 하려면 -A보다 작아, 그리고 어디? A보다 크다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자, 모두를 다 포함하겠네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자, O-A는 일단 4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죠? 구멍이니까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A는 누구보다 O-A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돼요. 둘 다 구멍이니까 같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누구는 2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5. 그래서 답은 몇이다? 2분의 7, 2번이다 라고 풀 수 있겠지.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준 거, 즉 앞뒤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만든 명제를 원래 명제의 역이다 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뒤 자리 바꾼 게 뭐다? 역. 그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서 자리를 바꿔준, 즉 not Q이면 not P다 라고 만들어진 명제를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다 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꿔. 그게 뭐다? 대우. 앞에서 살펴봤던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역과 대우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앞뒤 자리를 바꾼 게 역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이 1이면 x는 뭐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명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참, 거짓, 판별이 목적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현재 명제 참 맞죠? 자, 그 다음에 앞뒤 자리를 바꾼 역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마이너스 1이 1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 자, 따라서 얘는 뭐야? 틀렸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의 대우 명제. x제곱이 1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x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 맞잖아. 자, 대우도 뭐다? 참이다. 자, 1번 봐보면 원래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뭐가 돼? 같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P면 Q이다가 참이래. 자, 예를 들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그것의 대우는 자, 얘는 뭐가 되죠? not Q니까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얘는 P의 여집합이겠죠. P면 Q이다가 참이야.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각각의 여집합들은 포함관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원래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원래 명제와 역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모르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원래 명제와 역은 참, 거짓,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굳이 대우를 배우는 이유. 원래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뭐하다? 같다. 원래가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자,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또는 적어도 무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래 명제는 참인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뭐야? 그렇죠. 대우를 이용하면 훨씬 참인 걸 증명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달딱지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걸 증명해 보래요. 뭐뭐가 아니다 또는 자, 이런 말이 들어간 문장은 증명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뭐다? 그렇지.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고. 대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자리 바꾸고 부정도 하고. 자, 따라서 A는 0이고 B가 0이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다? 0이다. 자, 이게 대우가 되겠죠? 뭔 얘기야? 둘 다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 당연한 거잖아. 자, 따라서 대우 명제 참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표적인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3단 논법은 앞에서 부분집합 할 때도 한번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뭣도 참이다? P이면 R도 참이다. 자, 왜 그런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한번 따져봅시다. 얘가 참이란 얘기는 P 집합이 Q 집합에 이런 식으로 쏙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Q는 어디에 포함된대? R에 포함된대요.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면 당연히 P는 어디에 포함된다? R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달딱지 문제 보면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기니, 리리, 미 중에서 참인 걸 골라보세요 라고 한 문제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명제를 내가 별딱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두 번째는 달딱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죠. 자, 우리 별딱지에 혹시 대우 있니? 있네요. 자, 누구? 디귿. 자리 바꾸고 부정도한. 자, 얘가 별의 대우.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죠. 혹시 달딱지에 대우 있나요? 있네요. 자, 자리 바꾸고 부정도한. 자, 얘가 달딱지의 대우가 되겠지. 따라서 기억도 맞겠죠. 이제 나머지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니은 먼저 보면 P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해야 돼요. 자, 우리 P에서 출발하는 게 누구지? 그렇죠. 별딱지. P면 낫큐다가 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낫큐이면 이제 R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야? 기억이죠. 낫큐이면 R이다. 자, 따라서 P에서 출발해서 우리 R까지 도착했으니까 니은도 맞네요. 니은이 맞아. 그러면 니은의 대우도 참이잖아. 리을 현재 니은의 대우가 되는 거니까 리을도 맞겠네요. 마지막 미음은 낫피에서 출발해서 Q에 도착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음은 그냥 단순히 디귿의 역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음은 맞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얘는 틀렸다. 세 번째, 이번에는 대표적인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인 귀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어가 좀 낯설지? 귀는 돌아간다 라는 뜻이고 류는 오류할 때의 류자입니다. 즉 오류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인데 뭔 말이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뭐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나 정리 등의 모순임을 밝힘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모순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귀류법을 흔히 모순법이라고도 불러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귀류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쉬운 거 x제곱 더하기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것 이면 x가 2가 아니다. 요걸 한번 증명해 볼 텐데 귀류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뭐 하자고? 결론을 부정하자고. 자, 그러면 내가 x는 2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2를 대입해 보면 4 더하기 2 빼기 3이고 얘는 3이죠. 즉 0보다 크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x가 2라고 가정했던 것 자체가 틀렸네. 그러니까 x는 뭐가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예제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유리수란 얘기는 서로소인 mn에 대해서 n분의 n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게 존재하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루트 없애기에서 양변 제곱해보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자, 식 정리하면 n제곱은 2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따라서 n제곱이 2의 배수가 됩니다. 제곱한 게 배수인 거니까 n도 2의 배수가 되겠죠. 자, 우리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k, k는 자연수, 꼴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보잖아. 그러면 m제곱은 2k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m제곱도 2의 배수니까 당연히 m도 2의 배수잖아. 우리 맨 처음에 약속하기를 m하고 n은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풀다 보니까 m하고 n이 둘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서로수라고 하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잖아. 그치? 자,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적인 문장 추론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범인이 한 명이고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럴 때는 도둑이 재발절이는 거야. 즉, 나 아니야 라고 한 애가 범인이에요.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누가 범인일까? 그렇지. B가 범인이 됩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나? 근데 용의자 숫자나 조건이 달라지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하나하나 문제의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서 풀어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표를 그려서 풀거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은 범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써볼게요. 이쪽은 각각의 진술, 칸이다라고 써봅시다. 자, 현재 범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진술은 A, B, C, D 네 사람이 하는 거죠. 각각 말한 상황을 표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A는 어떻게 진술을 했어? C가 범인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범인이 아닌 거지.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내가 아닌 거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C는 D가 범인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X. 마지막 D는 C가 거짓말을 했대. 자, C가 한 말이 거짓말인 거니까 자, C 반대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 이제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진술줄에서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몇 번째? 그렇지, 두 번째네요. 자, 그래서 옳게 진술한 사람은 누가 되고 D가 되고, 자, 그때 범인은 B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나 아니야. 걔가 범인이었네. 근데 문제 상황이 달라지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니까 보자마자 얘가 범인이군 또 그러지 말고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이제 대표 기출문제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상수 A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명제에 뭐뭐가 아니다, 적어도, 또는, 자, 이런 멘트가 등장하면 직접 증명하기 힘들다고 했었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였었지? 그렇지, 대우. 원래 명제와 그것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같으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꾸고 부정해. 그러면 x-a가 뭐이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를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죠. 자, 즉 x가 a래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인 거잖아. 그러면 나는 a 값의 합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수분해하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두근의 합은 몇이다? 6, 1번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다음, 이번에는 3단 논법을 이용하는 문제네요. P이면 not Q가 참이래요. 그리고 Q이면 R이 참이래. 자, 그러면 P하고 R 나와 있고, 자, R에서 뭔가로 연결되면 좋잖아. 그치?
그럼 얘가 참이면 누구? 나달이면 나큐가 참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바로 이어지네. P 나달, 그리고 나달이면 나큐. 자, 그래서 결론은 P면 뭐? 나큐다. 자, 이게 참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곧바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네요. 세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기니 뒤에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첫 번째, not P이면 R이 참이래요.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화살표 날아간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not P, P의 이어집합, R은 라지 R, 기억은 그냥 바로 참이네요. 니은은 P하고 Q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P하고 Q가 나와 있는 게 현재 PR 나와 있고 R하고 Q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not P이면 R이 참이래요.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자, 그러면 나는 not P이면 not Q가 참이다 라고 한 사실 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누구인? 그렇지. 대우 Q이면 P이다. 자, 이것도 참인 거잖아. 즉,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니은, 거꾸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디귿, P, 교, Q가 R의 여집합과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니은에서 Q가 P의 부분집합 되는 거 살펴봤죠. 즉, 일단 좌변의 결과는 Q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우리는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은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명제에서 R이면 나큐다. 자, 이게 참이래요.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따져주면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자, 우리는 필요한 게 Q의 여집합이 아니라 Q인 거니까 자, 얘랑 같은 말 뭐인 거야? 그렇지. R의 여집합, Q. 각각 여집합 걸어주면 포함관계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명제 나달이면 Q다. 이게 참이래요. 그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거잖아. 얘들아, 얘는 얘에 포함되고 얘는 얘에 포함된대. 뭔 얘기야? 둘이 뭐하다? 같다. 따라서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